아파트는 어파트먼트 빌딩으로 5층 이상의 건물을 층마다 여러 집으로 일정하게 구획하여 각각의 독립된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든 공동 주거 형태로 미국에서도 빈민가에 많이 지어졌고 우리나라는 협소한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주거 양식이었습니다. 아파트는 단독주택에 비해 관리가 편리하고 보안이 뛰어나며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아파트는 혼자 살기를 원하거나 도시에 거주하여 편리한 교통을 이용하고 싶거나 경제적 여력이 없거나 저렴한 주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주거 형태였습니다. 원래 목적이 이러한데 이상하게 변해가지고 레미안이니 푸르지오니 이 편한 세상이니 마음대로 이름을 붙여 똑같은 기능공들이 똑같은 재료로 지은 똑같은 아파트를 브랜드화시켜 말도 안 되게 비싼 아파트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소득은 늘지 않고 뛰는 아파트 가격을 쫓아갈 수 없어 아파트보다 싼 빌라, 다세대 등으로 쫓겨가고 부자와 부자 행세를 내는 사람들이 이 저렴한 주거 형태에 몰려들어 아파트 가격을 자기들도 모르면서 비싸게 주고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빌라, 다세대 등을 짓는 건설업자들은 온갖 광고에 광고를 덧붙여 뻥튀기 하듯 자기들 마음대로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책정해 놓은 곳에 방송 매체부터 신문사, 복부인, 이제 청년들까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아파트를 사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경기도 모든 지역에 빈터가 있는 곳이라면 아파트를 못 지어 안달이 났습니다. 정부에서는 주택난을 해결한다고 용적률을 대거 풀어놓아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려보면 보이는 것이라곤 아파트밖에 없는데 저 많은 아파트를 누가 비싼 가격을 주고 살 것인가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고 부자들이 사는 집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예전보다 더 숨막힐 것 같은 닭장 같은 아파트를 누가 지은 것인지 돈벌이의 혈안이 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불과 3, 4년 만에 수도권 아파트 값은 천정부지로 뛰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강남 아파트 한 채 가격이 10억을 돌파해 놀랐는데 이제 그 10억이 20억이 되었고 이런 강남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선도하는 것이냐 매스컴에서는 떠들어대고 아파트 열기가 조금 식으면 무슨 큰일이 터진 것처럼 한결같이 큰일 났다고 대문짝만하게 매스컴의 헤드라인을 장식합니다. 대표적인 매스컴과 관련 건설회사 몇 개를 간추려보면 SBS는 태영건설, 광주일보는 주식회사 효성, TV조선은 부영건설, 영남일보는 동양종합건설, 서울신문은 호반건설, 헤럴드경제는 중흥건설 등이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저급 건설회사들은 우회적인 방법으로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매스컴에서 발표하는 건설사의 원가 분석이나 시장 동향, 실적 등 항상 힘들다고 표현하는 데는 상당한 그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힘들다고 해야 받아들이는 소비자가 그런가 보다 하고 느끼게 하고 아파트 가격에 무감각하게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비싼 아파트를 일반 소비자들이 직접 현금으로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다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소유하거나 아님 전세, 월세의 방법으로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를 비싸게 주고 산 소비자들은 은행에 이자 갚느라 거의 반평생을 보내고 전세를 들어간 소비자는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전전긍긍하고 월세로 들어간 소비자는 월세 내느라 월급의 거의 3분의 1을 지출하고 돈은 내가 버는 것 같은데 이 돈이 블랙홀처럼 가진 자들에게 들어갑니다. 이 중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전세인데 2023년 전세 비중이 그래도 많이 줄어들어 50% 아래로 떨어져 전세와 월세 비중이 역전되었고 계속 전세 비중이 줄어들 것이란 통계가 나오고 있어 그나마 다행으로 여겨지나 이젠 전세는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허술하기 짝이 없는 전세제도, 무작정 당할 수밖에 없는 모순투성이 전세제도에 전세 사기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전세 사기 사건으로 인천 미추홀구에서 건축왕 또는 남회장이라 불리는 사기꾼에게 163명이 전세보증금 126억을 사기당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가 늘고 사기꾼 남원기는 사기친 돈으로 아파트 건설 특수목적법인인 동해이시티를 세워 동해 망상지구 사업자로 선정되어 대장동과 같은 또 다른 사기를 치고 있어도 이를 거르는 사회적 안전장치가 없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국민적 공분을 부르고 있는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 정부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하여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상당수는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수도권에서 주택 2,700여 채를 보유한 건축왕 남원기 일당은 일말의 양심도 없이 법원 소송에서도 버티고 있는 형국입니다. 전세 사기 사건의 내용을 보면
첫째, 전세 사기에 관련된 공인중개사들 전부가 한통속이고 악질적이란 것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남원기 일당 사기꾼 편에 서서 잠깐 전출을 갔다 다시 돌아올 수 없겠느냐, 여기에 거절하면 집 주인과 재계약이 힘들 거고 퇴것이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여기에 협박을 받아 승낙한 대부분의 사람은 당장 나갈 곳도 시간도 없어 재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집이 신탁으로 넘어가 결국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고 보증금을 더 늘려 계약함으로써 최우선 변제금도 못 받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둘째, 건물관리업체도 사기꾼들의 놀이터란 것입니다. 뉴스에서는 잘 안 나오는 얘기지만 사기당한 피해자들의 건물관리업체도 한통속으로 전세 사기 문제가 생길 여지가 보이자 관리업체들은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6개월치의 관리비, 수도세, 전기세, 장기수선 충당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 전부 가지고 도망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관리비를 잘 내고 있던 피해자들은 관리업체가 도망가자 수도 단수, 공용 전기 단전, 엘리베이터, 주차타워 문제, 안전점검 등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결국 미납된 금액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다시 돈을 걷어 수천만 원을 메꿔야만 수도, 전기, 가스, 엘리베이터, 주차타워 등을 쓸 수가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전세 사기가 터지고 각 아파트에서 관리업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 그제서야 다들 한통속이란 걸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관리업체들의 대표 명의가 전세 사기 가담자로 입건된 공인중개사들의 명의였습니다. 셋째, 허그를 상대로 한 또 다른 사기. 문제가 커지자 갑자기 건물주 및 공인중개사로부터 다시 연락이 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중으로 당장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으니 감정평가를 높게 책정해 전세금을 올려 허그의 안심전세 대출로 재계약하면 2년치의 이자도 자기들이 부담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인즉슨 자기들은 돈이 없어 못해주니 허그를 상대로 자기들과 동조하여 은행에 사기를 쳐 세금으로 돌려받아라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시중은행에서는 전세 사기 문제가 커지자 현재 전세 대출이 까다로워졌습니다. 넷째, 사기꾼들의 법정 태도. 법정에는 피해자들로 가득 차고 사기꾼들은 피해자들의 보증금으로 화려한 변호인단을 끌고 나와서는 법리상 사기가 될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직원으로 일했을 뿐이라고 항변하고 있었고 1만 6천 쪽에 달하는 검찰 기록을 복사하지 못했다면서 공판을 연기해달라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공판이 연기되자 피해자들은 분통해하고 사기꾼들은 변호인단과 웃고 떠들어댔습니다. 올해 1월에서 5월 사이 악성임대인 대신 허그가 나랏돈으로 대신 내준 대위변제액은 1조 565억 원을 기록했는데 지난해 대위변제액과 합치면 2조 원에 달할 정도입니다. 또 악성임대인이 전세 사기를 친 것도 부족한지 경매를 들어간 집에 틈새 기간을 이용하여 다시 6개월 단기 임대를 놓아 또 다른 임차인에게 신종 사기를 치는데 보증금을 대신 내주는 허그는 바보가 아니면 같이 사기를 동조하는 세력인지 이런 말이 들려오면 가슴이 막막한 뿐입니다.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처럼 물에 잠기는 집에 살면서 괜찮아. 우리 가족은 행복해라며 정신 승리하는 동화를 꿈꿀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집의 활용도가 이전보다 높아졌고 머무는 시간도 더 길어졌습니다. 하루빨리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집과 심리적 안식처로서의 집, 이 두 가지가 모든 세입자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경제연구소 RTI였습니다.